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연준의 공식적인 픽업 발언이 있었던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기지개를 활짝 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만에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황을 정리하기 전에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게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면 오늘의 핵심 뉴스는 역시나 파월의 잭슨 홀 발언이었죠. 파월의 발언을 딱 4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 나아갈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전환은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정확한 시기,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2단계 금리 인하, 빅컷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미 다 예견하고 있던 수준의 발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파월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에 대한 공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혹시나 하며 걱정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점, 이 2가지가 오늘 시장을 밀어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파월의 발언으로 금리 전망치는 확연하게 내려갔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시간을 기점으로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하락했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빅컷의 비중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대였는데 하루 만에 거의 10%가 증가했습니다. 빅컷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하의 스피드가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9월의 빅컷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연말까지 4단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OMC는 3번 남았는데 금리는 4단계 인하를 한다? 이것은 남은 FOMC 중 어딘가에서는 한 번에 금리를 2단계 내리는 빅컷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분명히 경기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모두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듯 잊어버렸지만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지 아직 채 3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한순간에 환희로 바뀌었듯 언제든 다시 공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실업률이 발표될 때가 문제죠. 과거 역사를 보면 실업률이 한번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면 이후 억제되었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100%에 가깝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었죠. 만약 다음 달에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발작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다시 빅컷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분명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신나게 떠들어왔죠.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이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받을 텐데요.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입증이 된 부분이죠. 증시의 경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핵심 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침체가 와서 순이익이 줄어들면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경기 침체 때마다 실제로 발생했던 주식시장의 역사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현 시점에 더욱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할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동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면 일단은 다 같이 하락을 하겠지만 이후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난 사이클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장중에 64,000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 앞으로 며칠간의 단기적인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모두 돌파했고 63,600달러의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까지 돌파하면서 주요 저항을 모두 한꺼번에 뚫어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저항들이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 가격 위를 버티면서 뚫어낸 저항을 반대로 지지로 삼는 지지 테스트까지 마쳐야 확실하게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확실한 저항 돌파라면 이후로는 7만 달러까지 의외로 금방 도달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한 저항일수록 뚫어낸 이후로는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수비수를 제끼고 나면 이후로는 무풍지대인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포지션은 매우 이상적인데요. 작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반년의 횡보장이 있었죠. 그때와 지금 가격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는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기적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현란한 가격 무빙도 멀리서 보면은 의외로 별게 아닙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냥 전고점 저항 영역대에 걸려서 몇 달 조정을 거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지지 영역은 모두 지키고 있죠. 상승 추세는 전혀 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현란하다고요? 더 멀리서 볼까요? 어떤가요? 이제는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호를 그리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추세만이 보일 뿐이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 장면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돈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초장기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주류 금융으로의 편입과 함께 수많은 자산들로부터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될 신규 자산 클래스니까요. 지금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0.1%에 불과한 이 작은 자산이 10년 후, 20년 후면은 1%, 5%, 더 나아가서는 10%가 될 것입니다. 그럼 0.1%가 10%가 되면 100배가 되는 거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이 자산 시장의 규모도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커집니다. 30년 후에 10%는 지금 가격의 100배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00억을 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이 영상을 킵해 두셨다가 30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있죠. 바로 이 차트에서도 나타나듯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은 맞지만 중간중간에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그 패턴이란 반감기를 기점으로 3년 상승했다, 1년 하락하는 사이클 패턴이죠. 이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사이클을 따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통화의 해지, 즉 유동성 흡수로 구매력 저장이 자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사용성, 주식의 현금 흐름과 같은 다른 가치와 관련 없이 비트코인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공급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패턴은 늘 동일합니다. 반감기를 기준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그 3년 상승의 정중앙을 조금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의 평균 패턴을 놀랍도록 답습하고 있죠. 가끔 앞섰다면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횡보는 조금 앞서 있던 거를 되돌리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앞에 두 사이클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사이클들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각각 30배와 8배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처럼 지지부진하니까 얼마 못 오를 거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후반부에 모든 걸 폭발시키는 포물선 상승이 기본 패턴입니다. 이 점을 이미 1년 전에 나온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분명하게 기재해 두었죠.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어 후반전 페이지 3에서 모든 걸 폭발시킵니다. 포물선 상승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지지난 사이클은 10배, 지난 사이클은 7배가 올랐습니다. 이 추세대로 상승률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5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물선 상승의 위력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왜 이런 포물선 상승 형태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비트코인의 자산 특성 때문인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조정 시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최적의 시기입니다. 포물선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할인이 되어 있죠. 동시에 경기 침체가 올 경우 더 싸게 살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야 기간 대비 최고의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 포물선 상승 이후 단 1년 만에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 더 좋아하시면 됩니다. 지난 사이클에선 경기 침체 지점으로부터 무려 17배가 올랐으니까요. 만약 비트코인의 자산 특성과 사이클 원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까지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의 모든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투자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너무 늦게 줄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 내일 당장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줄은 미리미리 서둬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죠. 침체는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고 중동 전쟁도 갑자기 터질 수 있으며 일본은행이 언제 또 금리를 올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던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이름이 멘탈이 전부다죠. 멘탈은 정신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바탕으로 한 이해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